오늘은 이제 당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뇨 푸드 닥터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당뇨 극복하기, 고혈당증 극복하기라는 이제 이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당뇨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고정의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뇨를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다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음식들이 또 어떠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좋은지 한번 거기까지 접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뇨는 건강법을 가르쳐 주러 온 친구다. 글쎄 이제 이런 표현에 뭐 동의를 하실런지, 내가 당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걸 친구라고 그러다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당뇨는 당뇨 자체가 우리는 아직 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당이 돌아다니고 소변에 당이 나오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제 그 합병증입니다. 이러한 당뇨로 인해서 세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질환으로 발전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뇨의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합병증이 찾아오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런 당뇨라고 하는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소식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습관을 만약에 바꾸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건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뇨는 건강법을 가르쳐 주러 온 친구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반드시 합병증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도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글루코스, 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남아도는 당은 이 세포 속에 솔비톨이라고 하는 물질로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이 되게 되면 얘는 이 굉장히 걸쭉한 상태로 저장이 되면서 삼투압이 높아지고, 삼투압이 높아져서 세포 바깥쪽을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형태의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높아진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가 이제 파괴되고 균열이 되고 망가지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당뇨의 합병증의 기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혈관 손상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의 손상이 찾아오면서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당뇨 극복의 핵심은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건 나와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꾸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당뇨 극복의 핵심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고, 습관의 핵심에는 소식하고 적게 먹는 겁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건데, 운동도 아주 뭐 에너지 소모를 많이 시키고 뭐 하드 트레이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걷는 것,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당뇨 극복을 위한 운동으로서는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고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무슨 음식을 먹느냐는 건 사실 관계없어요. 소식하는 습관만 있으면 당뇨에 나쁘다고 하는 음식도 소식하면 되는 거고요. 당뇨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과식을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과 운동, 요것이 당뇨 극복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혈당증과 사과 껍질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제 독일의 어느 마을에 이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혈당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당뇨가 걸리는 환자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의료팀들이 알게 돼서 이 마을 사람들은 왜 당뇨가 안 걸릴까? 이제 이렇게 해서 역학 조사를 이제 하러 이제 나갔는데, 이 조사원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되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소변을 본 소변에 유난히도 개미가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개미가 거기에 이렇게 많이 몰려들지?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본 소변을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 당이 엄청나게 많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당뇨병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식의 얘기를 하면 당뇨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당뇨네 하고서 다시 혈액을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 안에 돌아다니던 당들이 바깥쪽으로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혈액은 깨끗해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도 당뇨라는 말이 아니고 고혈당증이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를 담는 그런 병명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당뇨의 가장 문제점은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당을 어떻게 하면 없애는가, 없앨 수 있는가, 이것이 당뇨 치료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그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이 고혈당증은 없으면서 혈액에는 당이 없는데 이 소변에는 당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 겉돌아다니는 당들을 바깥으로 다 이렇게 버리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를 연구하다가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사과 농사를 많이 짓고 그 지역에 나오는 그 사과 껍질에 바로 고혈당증을 없애주는 그런 좋은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 껍질에서 나오는 그 고혈당증을 치료하는 그 성분을 뽑아서 지금은 이제 당뇨 약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에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고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고혈당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이 당뇨도 고혈당증도 이제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항상 여기에는 뭐가 좋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이 어떤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뇨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건강한 췌장이 일을 잘하고 소화가 잘 된다면 당연히 당뇨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소식하고 충분히 씹어서 이렇게 소화장애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처방으로서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과를 겸해서 만들었는 이러한 스프는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을 도와줘서 바로 건강한 췌장을 만들고 소화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초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식초는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또 췌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초 음료를 식사 후에 조금씩 이렇게 드셔주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연이라는 성분이 충분한 이런 음식을 드심으로 인해서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이제 소위 바지락이라든가 뭐 모시조개라든가 낙지라든가 이 갯벌에서 나오는 음식이 대체적으로 아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이런 것들이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소화를 도와주는 좋은 음식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화가 잘 돼서 장으로 내려가면 이제 장이 또 건강해야 되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장으로 내려왔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올바로 숙성되지 못할 뿐더러 또 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 서서히 이렇게 흡수가 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이것을 대응하기가 좋은데,
그냥 막 그냥 흡수가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되게 되면 이 안에서 굉장히 췌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장 안에서 음식물의 속도, 흡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식이섬유와 그다음에 장 속에 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개선된 장의 환경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장에서 흡수 속도를 가장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콩으로 치료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콩이 당뇨 환자들한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검정콩, 녹두, 메주콩 전부 다 좋습니다. 이제 이런 콩들을 소재로 해서 콩물을 만들어 드신다든가 밥에다가 콩을 많이 넣어서 드신다든가 콩을 소재로 한 음식, 또 청국장, 그리고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단호박에다가 콩까지 섞어서 만든 단호박 콩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많이 들어있는 무김치, 이런 것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에서의 좋은 음식의 방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흡수가 돼서 들어간 음식물이 간에서 또 사용이 될 때 인슐린의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적은 인슐린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응이 세포의 반응이 잘 되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그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타우린과 시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만났을 때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슐린 양이 적어도 세포가 잘 반응을 해갖고 너 들어와 이렇게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럴 때 타우린과 시스틴이라는 성분인데 이거 어렵죠. 예, 타우린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시스틴은 잘 안 들어보셨던 용어인데 쉽습니다. 이 타우린은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또 우리 오징어에도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 갯벌에서 나오는 여기에다가 시스틴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 마늘이나 양파나 부추나 대파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맛이 나는 그 식이유황이 들어있는 이러한 음식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시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지락과 마늘, 뭐 홍합과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끓여서 이렇게 드셨을 때 간세포도 부활이 되고 그래서 되지만 이런 인슐린 요구량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당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근육과 당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근육은 운동을 할수록 근육 속에 있는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이런 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은 걷기와 허벅지 근육 키우기 운동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 당뇨의 좋은 음식을 이야기를 하자면 북어, 그다음에 갯벌에서 나오는 건홍합이나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여서 이제 그 물을 마시는데 이때 달일 때 무, 당근, 양파, 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제 우리 이제 보통 가정에서 육수 끓이는 이런 방식인데 북어와 건홍합을 충분히 넣어서 이제 달여있는 이 물을 약처럼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지락, 마늘, 여기다 버섯까지 집어넣어서 끓이는 바지락, 마늘, 버섯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천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서 지금 두 가지 레시피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당뇨 세포죽이라는 이름인데요.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 놓을 테니까 요거를 보시고 꼭 요 그람 수대로 아니더라도 되니까 이러한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죽 스프처럼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당뇨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지락, 마늘, 버섯탕 요 만드는 방법을 여기 또 소개를 시키고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렇게 눈으로 익히고 머리로만 익히지 마시고 반드시 손으로 익히고 또 먹어보아서 경험으로 익혀서 꼭 이 모든 병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당뇨 합병증으로 진행시키지 않도록 잘 건강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